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창의융합혁신센터를 맡고 있는 송창백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대학이 1년 동안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령을 연구한 내용 또 열심히 활동한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직업교육대학은 지역 주민과 또 지역 산업체의 수요조사와 또 그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해서 정규과정, 비정규과정이 동시에 운영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민과 지역 산업체가 다양한 요구를 해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가장 특성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지원사업의 전체적인 목표와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산업체와 또 지역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을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대학은 소피아 비전 2023으로 해서 지역사회 평생 직업교육 선도대학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사업 목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재상을 도출하였고요. 우리 대학이 설정한 인재상은 인성, 영성, 전문성을 갖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을 도출을 하였고요. 이 역량에 따라서 혁신 지원 사업의 사업 목표와 또 사업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혁신 지원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목표는 미래 및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현장 실무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기여 강화가 사업 목표고요. 여기에 따라서 도출된 사업 전략은 체인지라고 해서 학생 역량 강화, 학생 지원 강화, 산학 협력 강화, 지역사회 기여 강화, 글로벌 교육 강화, 교육 환경 강화 이렇게 6가지 사업 전략으로 저희가 혁신 지원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혁신 지원 사업의 각 사업 전략별 추진 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요.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 혁신, 취창업 촉진 혁신, 또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서 교원 교수 및 학생 학습 역량 혁신, 근거 기반 학습자 지원 체제 혁신, 그리고 산학 협력 강화를 위해서 산학 연계 교육 혁신과 산업 수요 맞춤형 파워 인재 양성 혁신, 그리고 지역사회와 글로벌 교육과 또 교육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서 지자체 대학 상생협력 혁신, 글로벌 취업 확장형 ECL 캠퍼스 혁신, 또 스마트 교육 환경 및 체제 혁신을 우리가 교육 혁신으로 삼아서 또 활동적으로 추진했던 프로그램으로 삼았습니다. 교육 혁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각의 혁신 영역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큰 틀은 전공 역량을 강화하고 이 전공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서 취창업 역량을 활성화시키자라는 모토에서 전체적인 혁신 방향이 정해졌고요. 이러한 전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기초 핵심 역량, 현장 직무 역량, 또 포웨이브 역량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러한 역량들이 향상이 되면 취창업 역량이 강화된다라고 해서 취업 지원과 창업 지원을 지도해주고 촉진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의 혁신이 또 교육 부분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좀 더 원활한 혁신 체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생들만 혁신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교수의 역량과 또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수 및 학생 학습 역량 혁신을 실시를 했고요.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혁신과 어우러서 교육 환경이 혁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스마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러닝 팩토리를 만들었고 창의융합 혁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환경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학습 체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 스마트 러닝 체제와 또 앱러닝, 이러닝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개별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또 학습자 적응형 학사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교육 혁신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 혁신은 사실상 많은 지역에서 또 많은 대학에서 고민하실 건데요. 우리가 추구했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전체 대학이나 아니면 외국 사례가 적용되기 상당히 힘든 구조가 이 지역의 구조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경북 북부 지역은 사실상 좀 다양한 학생들이 이렇게 오는 것 같지만 이 중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장점이
따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냥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근거 기반 학습자 지원 체제를 혁신하자고 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대학 생활과 또 심리 및 학업 상담 또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대학 자체적으로 수행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년도에 이어서 2차 년도에는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라고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역량 기반 교육과정 혁신부터 하나하나씩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년도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구조화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 역량으로 잡은 카테고리는 인성과 영성, 소통 협력, 창의 융합, 전문성 이렇게 나뉘어서 저희가 역량을 설정을 했고요. 이 역량에 따라서 하위 역량과 또 이 하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교육과정 영역을 구축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일선 학과에서 프로토타입으로 4개 학과를 지정해서 교육과정 개발이 운영되었고요. 2차 년도에서는 전체 대학의 교육과정이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비정규 교육 또 정규 교육이 뒤섞여서 이렇게 운영되었는 것이 2차 년도의 특성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은 창의 융합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웨이브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만들었고요. 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으로 미래 이해, 또 전공 창의 기초, 전공 창의 실무를 교육과정 안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했고 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또 우리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을 이루은 것이 2차 년도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을 도출했고요. 이 핵심 역량에 따라서 하위 역량을 정의했고 또 하위 역량의 구성 요인을 만들면서 행동 지표와 행동 기준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척도까지 만든 것은 우리가 좀 더 개별 학습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사전 검사를 하고 사후 검사까지 측정한 다음에 이들의 역량을 좀 더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했고요.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명확한 진단 도구와 또 명확한 체제를 구성해서 운영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스마트 교육 환경 및 체제 혁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2차 년도에 굉장히 큰 주안점을 줬던 것이 어떻게 하면 교육 환경을 개선을 해서 이 대학 학생들이 특히 우리 대학 학생들이 4차 산업을 우리가 느껴보고 직접 체험해보고 또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1차 년도부터 꾸준히 만들었던 것이 러닝 팩토리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학에서는 상상파크라고 불리는 교육 환경을 만들었고요. 이 러닝 팩토리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희망하고 하는 또 희망하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직접 만들어보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학생의 창의성과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4차 산업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도와주는데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었고요. 또 이러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준 결과로 저희가 스마트 러닝 팩토리라고 해서 이 상상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년도에서는 이것이 완공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고요. 이 스마트 러닝 팩토리 상상파크 안에는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VR 존이 있고요. 또 3D 프린터 존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1인 미디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 학생들이 유튜브를 촬영한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고요. 또 3D 프린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서 또 자기들이 가공해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린팅 자료들을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드론 교육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드론 교육 환경까지 만들어줘서 이 안에서 4차 산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하였고요. 지금 이제 운영하고 또 특별히 정규 교육 과정에서 드론 항공 국방과와 스마트 IoT 융합과
또 유아교육과에서 이러한 어떤 환경을 직접 체험해보고 정규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수업 중에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었고요. 물론 비정규 교육 과정으로 각각의 존을 체험하고 만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전공 교과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 볼 수 있도록 비정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비정규 교재와 교수법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많은 학생들이 좋아했고요. 특별히 이렇게 좋아한 이유가 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경북 북부 지역에 사실 이곳에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산업체가 거의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에서 이런 어떤 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학에서 이런 환경을 구축해 주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서로 체험하고 싶어하는 이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교수와 또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2차년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 보시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학습 역량은 기본적으로 기초학습 역량이 강화되고 또 무엇보다도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저희가 주안점을 뒀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대학이 많을 건데요.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온라인 수업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 학습 역량입니다. 어떻게 대학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높여줄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우리 대학은 1차년도부터 학생들에게 가이드북을 제공해주고 또 플래너를 제공해주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기본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좋았고 또 특별히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교육하기 전과 또 온라인으로 수업한 환경, 교육한 그 후를 비교해 봤을 때도 이 성취도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우리가 준비해주고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이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학습 역량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캠프를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실시되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이 스터디 그룹을 지원을 하고 또 기초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닝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해줬고 또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아마 우리 대학의 자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학생들의 학습 플래너와 또 다양한 이 학습 자료, 학습 전략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체제를 잘 만들어 주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학생들의 핵심 역량 성취도 지수는 1차년도 때보다 다소 향상된 것이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거 기반 학습자 지원 체계 혁신입니다. 초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각 지역마다, 각 대학마다 학생들의 특성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선 대학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뭐 외국의 사례와 또 국내 유명 대학의 사례를 토대로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직접 우리 학생들의 특성을 확인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 유지를 위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또 학생들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중도 탈락이 이루어지는지 물론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중도 탈락의 사유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표를 개발했고 개발된 내용에 따라서 수행된 것이 2차년도에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3차년도에 적용된다면 이제 비로소 우리 대학의 혁신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연구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지원하고 또 특별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개별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혁신되어지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근거 기반 학습자 지원 체제 혁신을 위해서는요, 학생들의 진로와 또 진로 비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특성이고, 평생 지도 교수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졸업 선후배 관계의 지원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도 저희가 활성화함으로써 좀 더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톨릭 상지대학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 직업 교육 대학으로서 아마 모든 대학의 어떤 그 귀감이 될 만한 내용들을 2014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되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생들의 만족도와 또 지역 산업체와 또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우리 2차년도에는 4차 산업 맞춤형 또 4차 산업 현장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창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였고요. 또 학습자 주도형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된 것이 눈여겨볼 만한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떤 그 저희의 혁신 사례를 통해서 아무래도 저희 학생 혁신 사례와 함께 많은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와 또 정규 대학과 연계와 또 어떻게 하면 지자체와 대학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톨릭 상지대학교의 혁신 지원 사업 인류형에 대한 성과 보고를 드렸고요. 3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더 열심히 또 더 노력해서 정말 바람직한 모습, 지자체와 또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학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